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딥 레인포스먼트 러닝을 이용한 이족보행 휴머노이드 다이나믹 로코모션을 주제로 한 팀 드래프트입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동기입니다. 최근 로봇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인간과 가장 유사한 형태와 기능을 가진 휴머노이드 로봇이 차세대 로봇공학의 중심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12월 14일 테슬라가 공개한 옵티머스 젠2는 인간과 거의 유사한 자연스러운 움직임과 복잡한 작업 수행 능력을 보여주며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AI 기술의 발전으로 더 이상 휴머노이드가 단순한 연구 주제로 쓰일 분야가 아닌 상용화가 가능한 로봇이라는 가능성을 열어줬다고 생각합니다. 오른쪽은 엔비디아의 유니버스 홍보 영상인데요. 해당 영상처럼 인공지능과 피직스 AI의 발전은 로봇의 제어 방식과 학습 방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현실 세계에서의 데이터를 얻는 것은 힘든 일이기도 하고 로봇이 대량 생산된 것이 아니라면 방대한 데이터를 쌓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시뮬레이션과 같은 가상 환경을 통해 데이터를 생성 및 증강하는 기술이 피직스 AI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 로봇이 현실 세계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더욱 유연하고 지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은 앞서 보여드린 옵티머스 젠2와 엔비디아의 사례에서 영감을 받아 가장 범용적인 로봇인 휴머노이드를 개발해 봄으로써 인간의 작업과 협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미래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PX AI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실제 환경에서 신뢰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핵심 동기입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목표 및 기대 효과입니다. 저희는 전통적인 제어 방식에서 벗어나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학습된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하여 로봇의 동작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CPU 연산량을 대폭 감소시키고 모든 행동에 대해 세부적인 코딩이나 알고리즘 설계가 불필요해지며 로봇 스스로 다양한 환경에서 효율적인 동작 방법을 학습하도록 합니다. 기대 효과로는 로봇의 적응력과 유연성 향상, 개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겠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도구는 인간에 맞춰진 디자인이기에 스마트폰과 같이 범용적인 로봇 형태인 휴머노이드를 개발함으로써 가장 경쟁력 있는 로봇을 만들어 본다는 점에서 이해가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현실 세계에서 광범위하게 도입될 경우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인 돌봄, 노동력 부족과 같은 사회적 문제 해결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어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하드웨어 및 시스템 아키텍처 부분입니다. 저희가 참고로 잡은 로봇은 멘티 로보틱스의 멘티봇입니다. 다리 하나당 6개의 모터를 사용하고 있으며 총 무게는 19.7kg입니다. 시스템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터 파워 공급은 3000W 파워 서플라이 2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핵심 기술 및 규현입니다. 통신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기 보시는 DRL 로더에서 RL 모델을 출력하여 각 모터에 포지션을 주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인공지능 파트입니다. 시뮬레이션 환경은 엔비디아의 아이작심을 사용하였고 병렬학습은 아이작 랩을 사용하였습니다. 시뮬레이션 안에 저희 로봇인 ATEX를 넣어 12개의 조인트와 IMU 센서를 달아 환경을 구성하였습니다. 학습 환경은 평지 환경에서 초기 자세 및 속도를 랜덤화하였고 2048개의 에이전트를 1000번 반복 학습시켰습니다. 그래픽카드는 RTX 3060 랩탑을 사용하였습니다. 학습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각 에이전트는 환경으로부터 관측값을 갖게 되는데요. 몸통 부분의 높이, IMU의 각속도, 롤, 여우, 목표 방향 각도 오차, 헤딩 벡터, 투영, 각 관절의 위치, 속도, 이전 액션 값을 인풋으로 받습니다. 이를 PPO 광학습 알고리즘으로 학습을 시켜 아웃풋으로는 12개의 조인트의 포지션 값을 50Hz로 출력하게 학습하였습니다. 히든 레이어는 400, 200, 100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보상 체계는 얼라이브 리워드, 업 리워드, 헤딩 리워드, DOF 리밋 코스트가 있는데요. 얼라이브 리워드는 에이전트의 톨소가 일정 높이 이상 있으면 얼라이브한 상태인데 얼마나 이 상태를 유지하냐에 따라 보상을 더합니다. 업 리워드, 헤딩 리워드는 각각 로봇이 얼마나 균형 있게 서 있고 목표 방향을 향해 서 있는지 평가하여 보상을 줍니다. DOF 리밋 코스트는 로봇의 관절이 얼마나 관절의 린맥스 값에 가까이 있느냐를 평가하여 더 가까울수록 보상을 받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심트리얼 부분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각 조인트의 포지션 값을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프 하나에 두 개의 값을 표시하는데 하나는 리얼 로봇의 포지션 값, 다른 하나는 시뮬레이션 상태에서의 포지션 값으로 이 두 개의 값을 맞추기 위해 PD 값을 조정하고 시뮬레이션상에서 파라미터를 조정하였습니다. 결과는 다음으로 보신 영상은 심트리얼을 진행한 후 아이작랩에서 학습을 하는 영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작랩에서 학습을 시키면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왼쪽에서 보시는 영상이 아이작심에서 테스트를 한 영상이고 오른쪽 영상이 실제 로봇에서 테스트를 한 영상입니다. 영상처럼 시뮬레이션과 몇 줄 영상이 비슷하게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행착오 부분입니다. 처음에 액션을 토크로 하여 리얼 로봇에서 테스트를 해본 결과 제어주기가 리얼 로봇은 100Hz 정도로 하고 있는데 토크는 로봇 상태를 너무 빨리 받고 제어주기가 못 따라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알아보니 토크로 제어를 하려면 최소 제어주기가 1kHz는 나와줘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액션을 포지션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역할 분담입니다. 제가 광학습과 시뮬레이션, 안희찬 학생이 통신과 시스템 통합, 유현철 학생이 전장, 이희택, 한희대 학생이 기구 설계를 맡아주셨습니다. 1년 동안 고생해준 팀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최종 시연 영상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영상이 아이작심에서 외력 테스트를 한 영상이고 오른쪽 영상이 실제 로봇에서 외력 테스트를 한 영상입니다. 시뮬레이션에서 초록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외력을 주는 부분이고 오른쪽은 직접 손으로 외력을 가하여 모델을 테스트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뮬레이션과 리얼 쪽이 거의 동일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얼마짜리예요? 가격은 2,500원. 누구한테 팔 수 있을까요 지금? 다시 한번 말씀해 누구한테 팔 수 있을까요? 본인은 산 거죠 일단? 지금의 교양 정도라면 교육용이 맞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육용으로 네. 누구한테 팔아요? 학교나 이제 다른 기타 휴머노이드 하는 그런 연구실에 팔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희는 판매 목적이 아니라 저희가 먼저 생각을 했던 건 범용적인 휴머노이드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기술이 다이나믹 로코모션 균형을 잡는 기술을 생각해서 하드웨어를 먼저 만들고 사실 기술 구현에 먼저 집중을 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이나믹 로코모션에 대한 부분의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보여준 이 예시는 어떻게 보면 좀 스테이셔너리한 부분들이 훨씬 많은 것 같은데 사실 다이나믹 로코모션이 아니라 가만히 서 있는 거를 리워드로 많이 작용을 이제 보여주게 돼 있었으니까 결국에는 이 스탠딩 포즈에 대한 그 안정성에 대해서만 많이 집중한 것 같은데 이게 다이나믹 로코모션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실 심트리얼에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들이 이런 프릭션이나 아니면 인스타빌리티 아니면 모멘텀 같은 부분들이 될 텐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시도는 따로 없었어요? 저희가 일단 시연을 잡은 거는 잔디를 깔아놓고 하는 게 바닥 마찰을 좀 동일하게 맞추고자 어느 시연 장소에서도 동일하게 맞추고자 잔디를 깔았고 사실 저희가 RTX 3060 랩탑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랜덤화를 하려면 좀 GPU가 좀 많이 진짜 성능이 좀 딸렸고요. 메모리도 좀 성능 저하가 있어가지고 도메인 랜덤화를 더해서 사실 포지션 로봇의 무게나 이너시아 이런 것도 해서 해봤는데 1000번 반복 학습시킨 거로는 성능이 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1000번 반복 학습시킨 게 오히려 URD를 최적화를 만들어서 도메인 랜덤화를 안 하는 게 더 성능이 더 좋게 나왔고 그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더 좋은 그래픽 카드로 더 많은 병렬 학습을 시켜서 오랜 시간 학습을 한다면 다양한 환경에서 더 유연하게 대처하는 양상을 띄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해 주신 거에서 이제 범용적이라고 사실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 굉장히 스페시픽한 거 같거든요. 이 하드웨어에 스페시픽하고 그다음에 범용적이라는 걸 이야기하기에는 사실 저 하드웨어의 스페시픽한 스테빌리티나 이런 것들이 고려된 것 같은데 조금 범용적이라는 이야기를 하기에는 너무 앞서 나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희가 사실 휴머노이드를 왜 했느냐에 대한 이제 설득 아닌 그런 설명을 하고자 그런 앞에 서론을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좀 균형을 잡는 기술이라 생각해서 그거 먼저 구현하고 다른 걸 추가하자 했는데 저희는 이제 먼저 최소 목표인 다이나믹 로코모션을 먼저 잡았고 그래서 이 정도까지 구현을 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년에도 휴머노이드 팀이 하나 있었는데 그 캡스톤 디자인 팀하고의 차별성과 그리고 본인 것들이 더 우수하다고 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다시 해주시겠어요? 사실 작년 팀은 NPC를 사용한 걸 알고 있는데 NPC를 사용하려면 사실 다양한 복잡한 수식과 그런 연산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학습할 때는 좀 더 리소스가 많이 있을 수 있어도 범용적으로 휴머노이드를 뿌릴 때는 다양한 이제 환경에서 컴퓨터 리소스를 오히려 더 동일한 테스트에 대해서는 덜 먹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다른 테스트라고 볼 수 있고 그런 면에서 그런 알고리즘 설계나 그런 그 인력이 필요 없이 그냥 학습만으로 이런 식으로 구현하는 게 더 저는 앞으로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 사람이 코딩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이런 점이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